안녕하세요. 시대를 초월한 문학의 감동을 전하는 꿈꾸는 서재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로맨스 소설의 거장 코니 메이슨의 대표작 사랑과 슬픔의 여로 3부작의 1편에서 15세기 영국의 거친 순결 속에 던져진 두 남녀 제이미와 엘리타의 비극적인 만남과 이별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늑대 제이미는 원수 에반 그레이의 간계와 로이나의 치명적인 질투로 인해 가장 사랑해야 할 아내 엘리타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3부작의 2편은 그 무너진 잔해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차가운 지하 감옥의 사슬조차 끊지 못한 제이미의 증오, 그리고 원수의 품에 갇혀서도 남편을 향한 수뇌부를 지키려는 엘리타의 처절한 사투가 펼쳐집니다. 피로 물든 복수의 끝에서 사랑은 어떻게 다시 피어나는가? 진정한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제이미의 반격과 오해의 벽을 허물기 위한 엘리타의 눈물겨운 여정. 그 장엄한 2편의 첫 페이지를 지금 펼칩니다. 런던탑의 지하 깊숙한 곳. 그곳은 태양의 자비가 닿지 않는 지옥의 가장자리였습니다. 습기 찬 돌벽에서는 끊임없이 이끼 냄새와 죽음의 악취가 배어나왔고, 사방을 메운 어둠은 산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한복판에 한 남자가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제이미 모티머. 웨일스의 바다를 호령하던 어둠의 영주의 기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갈갈이 찢겨나간 셔츠와 어깨의 깊은 자상, 그리고 가슴 속을 난도질하는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어이, 모티머의 유령! 아직 숨은 붙어있나? 에반 그레이 경께서 곧 너를 위해 교수대의 밧줄을 준비하신다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간수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지만 제이미는 미동두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으나 그 눈 뒤편에서는 불길보다 뜨거운 증오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에반 그레이의 품에 안겨 자신을 공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엘리타의 얼굴을, 성의 비밀 통로를 열어주고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 그녀였다고 믿는 순간 그의 심장은 이미 런던탑의 돌벽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작가는 묘사합니다. 남자가 육체의 고통을 견디는 것은 명예 때문이지만 그가 영혼의 죽음을 맞는 것은 믿었던 사랑의 배신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제이미에게 엘리타는 이제 복수의 대상이자 반드시 파멸시켜야 할 가문의 원수보다 더 지독한 낙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런던의 서머셋 저택. 엘리타는 화려한 비단 이불 위에 웅크린 채 창밖의 런던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반 그레이는 그녀를 구출했다는 명목으로 이곳에 가두어두었지만 이곳은 웨일스의 크리켓스 성보다 더 지독한 감옥이었습니다. 제이미, 당신은 정말 나를 배신자로 믿고 있는 건가요? 엘리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젖어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에반 그레이가 강제로 입을 맞췄던 흔적이 수치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에반은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와 제이미의 처형 소식을 전하며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고, 가문의 안녕을 빌미로 다시 결혼할 것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이미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만이라도 주어진다면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기꺼이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이나가 했던 그 잔인한 말들을 떠올리며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런던탑 위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제이미는 차가운 바닥에 손톱을 박으며 맹세했습니다. 만약 단 하루만이라도 이 사슬을 풀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악마가 되어 런던을 불태우고 엘리타를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리겠노라고. 그의 꺾이지 않는 집념이 어둠 속에서 기괴한 에너지를 발산하던 그때, 굳게 닫혔던 지하 감옥의 육중한 철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은밀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간수의 투박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양이처럼 조용하고 무언가 망설임이 담긴, 아주 낯익은 그림자가 제이미의 감옥 창살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정지할 듯 망설이다가도 이내 결연한 의지를 담아 제이미의 감옥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제이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그의 눈은 오직 바닥에 떨어진 그림자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후드를 깊게 눌러 쓴 방문객은 떨리는 손으로 창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체이미, 정신이 드세요? 그 가냘픈 목소리가 정적을 깨는 순간 제이미의 몸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강철처럼 굳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니 지옥 끝까지 가져가서라도 저주하고 싶었던 그 목소리. 엘리타였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난 거냐? 제이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창살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그의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창살 사이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굶주린 늑대처럼 헬쑥했고 그 안개색 눈동자에는 엘리타를 갈기갈기 찢어발길 듯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엘리타는 솟아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이내 눈물을 닦으며 다시 창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창살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에반의 감시를 피해 겨우 왔어요. 이건 상처에 바를 약초와 약간의 음식이 담긴 주머니예요. 제발, 제이미, 내 말을 믿어주세요. 청문을 연 건 내가 아니에요. 로이나가 당신을 배신한 거예요. 입 닥쳐! 제이미는 그녀가 던진 주머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비열한 혀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내 가문의 피가 어디 가겠나? 너는 에반 그레이의 품에서 나를 비웃으며 이 성의 비밀을 팔아넘겼어! 그 대가로 런던의 화려한 비단 옷을 다시 입으니 행복하더냐? 남자의 가슴 속에 박힌 배신의 파편은 때로 진실이라는 빛조차 거부하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이미의 눈에 비친 엘리타의 눈물은 이제 구걸하는 창녀의 가식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이미,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증오하더라도, 설령 내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해도 당신을 이 지옥에서 꺼낼 방법을 찾을 거예요. 엘리타는 창살 너머로 그의 피투성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이미는 차갑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엘리타의 가슴에 수천 개의 바늘을 꽂는 듯했습니다. 꺼내주겠다고? 그래서 다시 에반 그레이의 발밑에 나를 던져놓을 셈인가? 꺼져라, 엘리타! 내가 다시 이곳에 온다면 그땐 내 손으로 내 목을 조르게 될 거다! 내 복수는 내 죽음으로부터 시작될 테니까! 절망적인 선언 뒤에 남은 것은 다시 찾아온 차가운 정적이었습니다. 엘리타는 무너지는 심장을 부여잡고 어두운 복도를 달려나갔습니다. 간수들이 깨어나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옥 입구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든 한 사내가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갑옷 위로 비치는 비열한 미소, 에반 그레이의 측근이자 이 모든 음모의 조력자인 기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타는 제이미에게 주려던 약초 주머니가 여전히 그의 발치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자신이 파놓은 이 위험한 구원의 시도가 오히려 제이미의 목을 옥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시각 감옥 안에 제이미는 엘리타가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은은한 장미 향기를 맡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오해야 마땅한 여인이었으나 그녀가 남긴 향기는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죽음이 아닌 생존의 이유를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바닥에 흩어진 약초 주머니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런던탑의 가파른 계단 위 등불을 든 사내의 그림자가 알리타의 발치까지 길게 뻗어왔습니다. 에반 그레이의 가장 잔인한 신복이자 그림자처럼 제이미를 감시해온 기사 길버트였습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알리타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이 늦은 밤에 고귀한 서머셋의 영예께서 쥐들이나 들끓는 지하 감옥에 무슨 용무로 오셨을까? 혹시 그 반역자 놈의 마지막 숨통이라도 끊으러 오신 건가? 길버트의 눈은 알리타의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창백한 안색을 노골적으로 훑었습니다. 알리타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차가운 눈빛으로 응수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면 자신은 물론 제이미의 목숨마저 오늘 밤 끝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례하구나. 감히 누구 앞을 막았었느냐. 나는 내일이면 에반 그레이 경의 아내가 될 몸이다. 본래 전 내 가문을 망친 죄인이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 죄가 된단 말이냐?
알리타의 목소리는 서늘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길버트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길버트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으나 알리타의 당당한 태도에 움찔하며 길을 비켰습니다. 알리타는 그를 지나쳐 서둘러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뒤통수에는 길버트의 집요한 시선이 여전히 박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 감옥의 제이미는 엘리타가 남기고 간 약초 주머니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찢어 발겨버리고 싶었지만 손끝에 닿는 말린 약초의 향기가 지독하게도 그녀의 살결에서 나던 장미 향과 닮아 있어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증스러운 여자. 제이미는 신음하듯 읊조리며 약초를 상처난 어깨에 문질렀습니다. 쓰라린 통증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지만 동시에 기묘한 생명력이 혈관을 타고 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엘리타가 자신을 배신했든 아니든 그녀가 준 이 독인지 약인지 모를 것에 의지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수는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알리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감에 도취된 에반 그레이였습니다. 그는 엘리타의 방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거칠게 팔을 낚아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디를 다녀온 거지? 나의 신부여? 길버트에게서 흥미로운 보고를 들었네만. 에반의 손가락이 알리타의 뺨을 거칠게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뒤틀린 욕망과 함께 잔인한 의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알리타는 소름이 돋는 것을 참으며 그를 향해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레이 경, 당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 정혼자였던 그 남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이제야 내 가문의 원수를 갚은 기분이에요. 에반은 알리타의 말을 시험하듯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삼켰습니다. 엘리타는 구역질을 참으며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제이미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에반이 만족스러운 듯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을 때 엘리타는 창밖의 어두운 런던탑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이 저주받은 혼례를 제이미의 탈출을 위한 유일한 기회로 만들겠노라고. 런던의 밤은 깊어갔고 화려한 저택의 안주인 방에서는 사랑을 가장한 배신과 배신을 가장한 희생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런던 서머셋 저택의 화려한 응접실. 거울 속에는 눈부시게 하얀 실크와 정교한 레이스로 장식된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엘리타. 그녀의 머리 위에는 장미 문양의 다이아몬드 티아라가 씌워졌지만 그 무게는 마치 가심 연류관처럼 그녀의 이마를 짓눌렀습니다. 참으로 눈부시군, 엘리타. 자네는 드디어 모티머라는 이름의 오점을 씻어내고 그레이 가문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이네. 에반 그레이는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며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을 탐욕스럽게 응시했습니다. 엘리타는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이 불길에 댄 듯 화끈거렸지만 억지로 입가에 창백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대로 되고 있네요. 그레이 경. 이제 그 반역자의 이름은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어요. 에반이 만족스러운 듯 방을 나가자 드레스의 끝단을 손질하던 한 노년의 하녀가 엘리타의 발치에 몸을 굽혔습니다. 그녀는 런던에서 오래전부터 서머셋 가문을 섬겨온 유모였지만 사실 그녀의 아들은 제이미의 휘하에서 웨일스의 바다를 누비던 선원이었습니다. 아씨,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 밤 성당으로 향하는 마차의 경비가 삼엄할 것입니다. 하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엘리타의 구두 속에 아주 작은 양피지 조각을 밀어 넣었습니다. 엘리타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런던 항구에 잠입해 있는 게일로드의 신호였습니다. 화려한 예복 아래 숨겨진 비수는 때로 가장 고요한 순간에 적의 심장을 겨냥하며 절망에 빠진 여인이 선택한 최후의 연극은 그 어떤 전쟁터의 전략보다도 치밀하고 잔혹하다고 말입니다. 같은 시각 런던탑의 제이미는 몰라보게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엘리타가 남긴 약초는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세한 통증 완화제와 함께 근육의 이완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었고 무엇보다 그녀가 남긴 장미 향기가 그의 부서진 의지를 다시 이어붙였습니다. 제이미는 쇠사슬을 만지작거리며 창살 너머로 비치는 한 줄기 달빛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엘리타를 향한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여인에 대한 불타는 증오, 그리고 감옥 문턱까지 찾아와 눈물을 흘리던 그녀의 애절한 눈망울. 내일인가 내가 그놈의 품에 안기는 날이. 제이미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솟았습니다. 그는 엘리타가 정말 배신자라면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죽일 것이고, 만약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위험한 연극이라면, 그녀를 위해서라면 런던 전체를 피로 물들여서라도 그녀를 되찾아올 것이라 맹세했습니다. 그때 감옥 창살 밖 해자 너머에서 3번의 규칙적인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게일로드의 신호였습니다. 제이미는 차가운 돌바닥에 몸을 밀착시키며 어둠 속에 숨겨둔 예리한 도조각을 꺼냈습니다. 엘리타가 약초 주머니 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쇠사스의 연결 부위를 깎아낼 수 있는 작은 강철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엘리타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제이미의 안개색 눈동자에 이제는 복수가 아닌 거대한 구원을 향한 집념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런던의 대성당에서는 성대한 혼례 종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찬가가, 또 누군가에게는 피의 장례곡이 될 것임을 런던의 밤 공기는 미리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하얀 안개 같은 베일을 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엘리타. 그녀의 드레스는 눈부시게 하얗지만 그것은 축복의 예복이라기보다 산채로 묻히는 자의 수의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향기로운 백합 부케가 들려 있었지만 떨리는 손가락 끝은 꽃줄기를 으스러뜨릴 듯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에반 그레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타의 팔을 자신의 옆구리에 끼워 넣으며 마치 전리품을 과시하는 정복자처럼 제단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귀족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지만 엘리타의 눈은 오직 제단 너머의 허공만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구두 속 발바닥을 찌르는 양피지의 감촉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런던탑의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투쟁이 정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엘리타가 숨겨준 강철 조각으로 며칠 밤낮을 깎아낸 쇠사스의 연결 고리에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어깨 상처가 다시 터져 피가 셔츠를 적셨지만 그는 고통을 분노로 치환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엘리타. 내가 그놈에게 입맞춤을 허락하기 전에 내가 갈 테니. 복수에 미친 남자의 근육은 강철보다 단단해지며 사랑을 되찾으려는 사자의 포효는 그 어떤 석조 성벽도 가둘 수 없는 관계를 품는다고 말입니다. 마침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수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이미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펴보지도 않은 채 미리 매수해둔 간수가 열어둔 비밀 통로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런던탑의 해자를 가로지르는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든 그의 눈동자는 런던 대성당의 종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향해 안개색 불꽃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성당 안 사제의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에반 그레이 경, 당신은 엘리타 서머셋을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을? 잠깐! 사제의 말을 가로막은 것은 엘리타였습니다. 성당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에반 그레이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불길한 징조를 내비쳤습니다. 엘리타는 천천히 베일을 걷어 올리고 에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습니다. 이 혼례는 신 앞에서 무효입니다. 내 남편 제이미 모티머가 살아있으며 나는 그 이외의 누구에게도 영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외침이 성당 천장에 닿아 흩어지기도 전에 성당의 거대한 총동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빛을 등지고 온몸이 젖고 피로 물든 사내가 검을 빼든 채 나타났습니다. 런던탑의 망명이, 아니 복수와 사랑의 화신이 된 제이미 모티머가 마침내 성스러운 제단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제이미의 검 끝이 에반 그레이의 심장을 겨냥했습니다. 성당 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고 제이미는 엘리타를 향해 피 묻은 손을 뻗으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엘리타, 내게로 와라. 오늘 이 성당은 너의 혼례식이 아니라 저 배신자의 장례식이 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신성한 공기는
한 남자의 등장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제이미 모티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런던탑의 진흙과 자신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손혈로 얼룩진 그는 신의 자비를 구하러 온 순례자가 아니라 지옥의 문을 부수고 돌아온 초단자였습니다. 그가 한 걸음씩 재단을 향해 다가올 때마다 대리석 바닥에는 짙은 핏자국이 꽃잎처럼 흩뿌려졌습니다. 제이미의 손에 들린 검은 차가운 달빛을 머금은 듯 서늘하게 빛났고 그의 안개색 눈동자는 오직 한 사람, 에반 그레이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모티머, 내 놈이 감히 신성한 예식장을 피로 더럽히다니. 에반 그레이는 엘리타의 팔을 거칠게 내던지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죽음에서 돌아온 망령을 마주한 자의 본능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제이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남편의 모습은 세상 그 무엇보다 참혹했으나 그녀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천사보다 더 눈부셨습니다. 엘리타, 내게로 와라. 제이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성당 안의 모든 소란을 잠재울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저 비열한 자의 손길이 닿은 내 드레스를 찢어버려라. 너를 가둔 허울뿐인 가문도 왕의 법도 이제는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오직 나의 분노만이 너의 유일한 안식처가 될 것이다. 에반 그레이가 기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엇하느냐? 저 반역자 놈의 목을 쳐라, 당장. 성당 앞마당에 매복해 있던 에반의 근위병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빠른 그림자들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깨부수며 천장에서 내려왔습니다. 게일로드가 이끄는 웨일스의 바다늑대들이었습니다. 신성한 대성당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진동하는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제이미는 몰려드는 병사들을 단칼에 베어 넘기며 제단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에반 그레이의 검과 제이미의 검이 맞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비명 소리가 엘리타의 귓가를 찢는 듯했습니다. 내 놈의 목숨을 거두고 엘리타는 내가 런던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리겠다. 에반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너는 오늘 여기서 죽고 엘리타는 나와 함께 웨이스의 거친 바다로 돌아갈 것이다. 그곳이 우리 가문의 무덤이 될지언정 내 놈의 가식적인 낙원보다는 나을 테니까. 두 남자의 운명이 걸린 최후의 대결이 제단 위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엘리타는 혼란을 틈타 제이미가 흘린 검집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에반의 단검이 비겁하게 제이미의 옆구리를 노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엘리타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고 비단 드레스 자락이 공중에서 나비처럼 휘날리는 순간 성당 안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육체를 파고드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단 위의 촛불들이 한꺼번에 꺼지며 성당은 일시적인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뜨거운 피가 엘리타의 하얀 베일 위로 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성당을 집어삼킨 찰나 공기를 가른 것은 살을 애는 비명이었습니다. 일렁이는 촛불이 다시 산소의 순결을 얻어 불꽃을 피워 올렸을 때 제단 위에는 참혹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에반 그레이의 비열한 단검은 제이미의 심장이 아닌 그를 지키려 몸을 날린 엘리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눈부시게 하얗던 백합 같은 웨딩드레스 위로 선명한 핏방울이 수놓아졌고 엘리타는 고통보다 더 큰 안도감에 젖어 제이미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엘리타! 제이미의 포효는 성당의 높은 동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내의 피를 본 남자의 눈에는 이성의 빛이 꺼지고 오직 파괴적인 광기만이 들어찼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강력한 휘두름으로 에반 그레이의 가슴팍을 걷어찼고 비겁한 원수는 제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신음했습니다. 옥수의 끝자락에서 남자가 발견한 것은 적의 죽음이 아니라 제 목숨을 기꺼이 던진 여인의 지독한 사랑이었다. 그 순간 제이미에게 런던은 더 이상 정복해야 할 영토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반드시 탈출해야 할 불타는 지옥에 불과했습니다. 주인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왕의 근위대가 성당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게일로드의 다급한 목소리에 제이미는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피에 젖은 엘리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하얀 베일은 이미 런던의 먼지와 제이미의 피로 더러워졌으나 그의 품 안에서 숨을 몰아쉬는 그녀는
그 어떤 왕관을 쓴 여왕보다 고귀해 보였습니다. 제이미와 그의 바다늑대들은 근위대의 포위망을 뚫고 런던의 미로 같은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는 그들의 핏자국을 지워주었지만 엘리타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제이미는 말을 달리며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죽지 마라. 엘리타, 내가 내게 지은 죄를 다 갚기 전까진 결코 잠들게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아내이자 나의 포로이며 내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니까. 말들은 런던항의 어두운 부두를 향해 거칠게 박차를 가했습니다. 안개 낀 템스강 너머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돛을 올린 흑색 검선이었습니다. 뒤편에서는 에반 그레이의 기사들이 회포를 휘두르며 뒤쫓아오고 있었고 강물은 마치 이들의 운명처럼 검게 출렁였습니다. 제이미는 배 위로 몸을 날리며 런던의 화려한 실루엣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멀리 런던탑이 그를 다시 가두려는 듯 불길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미끄러지듯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제이미는 엘리타를 품에 꼭 안은 채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곳은 런던의 가식적인 예법이 통하지 않는 곳, 거친 파도와 복수의 열기가 살아 숨쉬는 북웨일스의 심장부였습니다. 배는 런던의 추격을 따돌리고 망망대해로 접어들었습니다. 제이미는 선실 안에서 엘리타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녀의 감겨진 눈꺼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오해는 풀렸으나 그들 앞에는 더 거대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반 그레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왕 헨리 5세의 분노 또한 이들을 끝까지 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개 속을 항해하는 범선의 돈 너머로 다시금 웨일스의 서늘한 기운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범선 블랙 울프호의 선실 안은 런던의 화려했던 성당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안은 램프의 불빛이 불규칙하게 흔들릴 때마다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공기 중에는 눅눅한 소금기와 피비린내가 섞여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엘리타의 상처 입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의 마디 굵고 흉터투성이인 손이 그녀의 하얀 살결 위에 닿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삶이 그녀의 순결함을 더럽히고 있다는 지독한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런던탑의 어둠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의 심장이 자신을 대신해 피를 흘린 이 가냘픈 여인의 숨소리 앞에서 맥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타가 낮은 신음을 내뱉으며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고통과 후회로 얼룩진 제이미의 안개색 눈동자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같던 그의 얼굴에 흐르는 것은 빗물일까요? 아니면 그가 평생 숨겨온 눈물일까요? 살아 있었군요. 제이미.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 제이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위에 거칠게 눌러버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나? 나를 배신하고 에반 그레이의 품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다시 이 지옥 같은 내 삶 속으로 뛰어든 거냐? 남자의 포효는 분노가 아니라 차마 말로 다 하지 못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증오함으로써 자신을 지탱해왔으나 그녀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 앞에 그 증오의 성격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녀를 향한 지독한 갈망과 그녀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광기 어린 소유욕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내게는 이미 지옥이었으니까요. 엘리타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이미, 13년 전 그날부터 내 심장은 오직 당신만을 향해 뛰고 있었어요. 로이나의 거짓말도 에반의 협박도 내 영혼을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나를 믿어주세요. 나는 한순간도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제이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삼켰습니다. 그것은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억눌러왔던 욕망이 한데 뒤섞인 격정적인 입맞춤이었습니다. 배가 파도에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몸은 더욱 밀착되었고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보다 더 거센 열기가 선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들에게 긴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배가 크게 요동치며 선체가 비명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게일로드의 다급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주인님,
정면에 거대한 폭풍우 구름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해안 절벽에 부딪힐 위험이 큽니다. 제이미는 엘리타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춘 뒤 벽에 걸린 검을 쥐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다시 어둠의 영주다운 서늘한 투지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엘리타. 바다는 나를 죽이지 못한다. 내가 너를 다시 웨이스의 흙 위에 세우기 전까지는 죽음조차 나를 건드리지 못할 테니까. 제이미가 선실 문을 박차고 나가자 거대한 파도가 갑판을 덮치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엘리타는 상처의 통증을 견디며 침대 기둥을 꽉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배는 요동치고 있었고 저 멀리 안개 너머로 그들을 집어삼키려는 듯 런던에서 보낸 추격선들의 희미한 불빛이 파도 사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바다는 굶주린 짐승처럼 입을 벌려 블랙 울프호를 통째로 삼킬 듯 달려들었습니다. 갑판 위로 쏟아지는 거대한 파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돛대를 휘감는 바람은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 같았습니다. 제이미는 밧줄을 몸에 감은 채 조타륜을 움켜쥐었습니다. 빗물과 바닷물에 젖어 온몸의 근육이 비명처럼 떨려왔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정면의 어둠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런던에서 보낸 추격선들의 희미한 불빛이 파도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출렁였습니다. 에반 그레이는 광기에 사로잡힌 사냥꾼처럼 이 폭풍우 속에서도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이대로는 배가 부서집니다. 암초지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게일로드의 외침이 폭풍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제이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암초지대는 웨일스의 노련한 선원들에게도 무덤과 같은 곳이었지만 지금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퇴로였습니다. 그곳에 거친 물살만이 추격해오는 런던의 함선들을 수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때 선실 문이 열리며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엘리타였습니다다. 그녀는 어깨에 상처를 움켜쥔 채 쏟아지는 바닷물 속에서도 제이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젖은 웨딩드레스 자락이 무겁게 발목을 감았으나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텐데 제이미의 호통에도 엘리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파도에 밀려 넘어지려는 찰나 제이미의 허리를 필사적으로 껴안았습니다. 그의 젖은 셔츠 너머로 전해지는 뜨거운 고동이 엘리타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겠어요. 바다에 잠긴다면 우리 둘뿐이어야 해요. 다시는 당신 혼자 어둠 속에 두지 않을 거예요. 엘리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폭풍보다 더 선명하게 제이미의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제이미는 한 손으로 조타륜을 고정한 채 다른 한 팔로 그녀의 젖은 몸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에 밀착시켰습니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 두 사람의 체온이 충돌하며 아찔한 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남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곁에 있다면 저 거대한 심연조차 자신을 삼키지 못할 것임을. 그녀의 지독한 사랑이 그를 다시 세상의 빛으로 끌어올리는 구원의 밧줄이 되었음을. 꽉 잡아라, 엘리타. 죽음조차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다. 제이미는 조타륜을 거칠게 꺾었습니다. 블랙 울프호는 거대한 파도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올라 시커먼 입을 벌린 암초 지대의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뒤따르던 추격선 중 한 척이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둠과 광기가 지배하는 밤의 바다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거친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서로를 놓지 않는 피사적인 손길로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웨일스의 해안선이 보일 듯 말 듯한 새벽의 여명이 안개 너머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낯빛으로 내려앉은 새벽 안개만이 해안선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블랙 울프호는 만신창이가 된 돛을 늘어뜨린 채 마치 상처 입은 거대한 짐승처럼 웨일스의 거친 바위 해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안개 너머로 크리켓스 성의 날카로운 실루엣이 유령처럼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요새였으나 이제 제이미에게는 피로 얼룩진 명예를 되찾아야 할 최후의 전장이었습니다. 제이미는 젖은 옷을 몸에 붙인 채 정신을 잃고 자신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엘리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은 낮았지만 규칙적인 순결은 제이미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모래톱에 닿기도 전에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내려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주인님, 성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로이나가 에반 그레이의 기사들과 내통하여 성을 장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뒤따라 내린 게일로드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제이미의 안개색 눈동자에 서늘한 살기가 스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배신자로 몰아넣고 원수의 품에 던졌던 로이나의 비열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집착이 어떻게 동리를 드러냈는지 이제 그는 똑똑히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성을 도둑질한 자들에게는 오직 피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게일로드, 사내들을 소집해라. 비밀 통로를 통해 성벽을 넘는다. 제이미는 엘리타를 케일로드의 보호 아래 맡기려 했으나 그 순간 엘리타가 가느다랗게 눈을 뜨며 그의 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함께 가겠어요. 제이미, 이 성은 우리의 집이에요. 내가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 여자의 면전에서 증명해야겠어요. 남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린 꽃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이토록 지독한 가시를 품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이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이마에 짧고 강렬한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포로에게 내리는 낙인이 아닌 대등한 동반자에게 바치는 전사의 맹세였습니다. 그들은 성벽 아래 숨겨진 배수로와 비밀 계단을 통해 소리 없이 성 내부로 잠입했습니다. 성 안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로이나는 제이미가 런던탑에서 죽었거나 혹은 폭풍 후에 휩쓸려 수장되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을 터였습니다. 연회장에서는 승리감에 취한 용병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중심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제이미의 의자에 앉아있는 로이나가 보였습니다. 제이미는 그림자 속에서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차가운 검날에 반사되어 그의 눈동자에 번뜩였습니다. 그는 엘리타의 손을 잡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내 자리가 그리도 탐났더냐, 로이나! 제이미의 낮은 목소리가 연회장의 정적을 칼날처럼 찢어발렸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로이나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해진 안색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이미를 지나 그의 곁에 당당히 서 있는 엘리타에게 닿았습니다. 제이미!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은 죽었어야 해! 저 계집애와 함께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았어야 한다고! 로이나의 비명 섞인 외침과 함께 성 안의 용병들이 무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이미의 뒤로 웨일스의 바다 늑대들이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크리켓스 성의 돌벽은 다시 한번 피해 향연을 예고하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는 로이나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의 뒤에서 엘리타는 에반 그레이의 문장이 새겨진 단검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로이나가 엘리타를 배신자로 몰기 위해 사용했던 지독한 음모의 잔해였습니다. 잿빛 성체 위로 늑대의 포효가 울려 퍼졌고 진실을 향한 마지막 사투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화약고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로이나의 비명 섞인 명령에 용병들이 칼을 뽑아들었으나 제이미의 등 뒤에서 쏟아져 들어온 바다늑대들의 기세는 이미 성벽을 무너뜨릴 듯 웅장했습니다. 거친 함성과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이 천장을 때렸고 화로에서 튄 불꽃은 바닥에 엎질러진 독한 술 위로 번져나가며 핏빛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이미는 번개 같은 몸놀림으로 앞을 막아선 용병의 가슴을 걷어차고 단숨에 재단 위 로이나의 눈앞까지 치달았습니다. 그의 검끝은 로이나의 가느다란 목줄기를 겨냥한 채 멈췄습니다. 서늘한 검신에서 배어나오는 죽음의 냉기가 로이나의 안색을 잿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당신을 위해 한 일이었어! 로이나는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리며 제이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일그러진 애정과 지독한 증오가 기괴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계집만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웨일스의 바다를 호령하며 살 수 있었어. 내가 당신에게 바친 세월이 얼마인데 고작 런던에서 온 저 나약한 꽃 한 송이 때문에 나를 버려? 차라리 당신을 파멸시켜서라도 내 곁에 묶어두고 싶었어.
로이나의 절규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을 때 뒤편에서 엘리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갈기갈기 찢기고 피에 젖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로이나의 광기를 압도할 만큼 고결했습니다. 엘리타는 바닥에 떨어진 로이나의 단검을 집어들고 그녀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사랑은 그저 추악한 소유욕일 뿐이에요. 제이미를 런던 탑의 어둠 속에 가두고 나를 원수의 품에 던진 것이 당신이 말하는 헌신인가요? 당신은 그의 영혼을 죽이려 했고 그 대가로 이성의 모든 충성심을 팔아치웠어요. 그 순간 성 외부에서 불길한 나팔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에반 그레이의 추격대가 성문에 당도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로이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지막 발악을 하듯 품속에서 작은 호신용 침을 꺼내 제이미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제이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어 비틀었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로이나가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제이미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선언했습니다. 너를 죽여 이 검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지만 이 성에서 내가 누렸던 모든 기억과 이름은 오늘부로 사라질 것이다. 너를 기다리는 것은 바다보다 깊은 고독뿐이다. 제이미는 케일로드에게 눈짓했습니다. 로이나는 절규하며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자신이 제이미를 가두려 했던 그 어둡고 습한 심연 속으로 이제 그녀 자신이 영원히 매몰될 차례였습니다. 로이나의 배신은 정리되었으나 진정한 위협은 이제 성벽 바로 아래의 당도에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부터 광포하게 뒤쫓아온 에반 그레이가 수백 명의 기사를 거느리고 크리켓스 성을 포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문이 거센 충차의 공격에 진동하기 시작했고 성벽 위로는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제이미는 엘리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성벽 위로 올랐습니다. 타오르는 횃불 아래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동자는 다시 어둠의 영주다운 위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엘리타, 두려움가? 엘리타는 제이미의 단단한 팔을 꽉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이 성이 무너져 바다에 가라앉는다 해도 두렵지 않아요. 제이미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검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보아라, 에반 그레이. 내 놈이 탐냈던 아내와 내 놈이 훔치려 했던 나의 성이 여기 있다. 와서 가져가 보아라. 그 대가는 내 놈 가문의 완전한 멸문이 될 것이다. 웨일스의 거친 바닷바람이 제이미의 망토를 휘날리게 했고 성벽 아래에서 이를 갈던 에반 그레이의 안색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개인의 복수를 넘어 왕권과 영주의 자존심이 맞붙는 거대한 수성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성벽 아래로 펼쳐진 해안가는 이미 지옥의 풍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에반 그레이가 이끌고 온 수백 개의 횃불은 어둠 속에 잠긴 웨일스의 해안선을 피로 물든 뱀처럼 옥죄었고 거대한 충차가 성문을 때릴 때마다 성체 전체가 비명 같은 진동을 토해냈습니다. 에반은 말 위에서 오만하게 고개를 들어 성벽 위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은색 갑옷은 타오르는 불길을 반사하며 기괴하게 번뜩였습니다. 모티머, 내 놈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주마. 엘리타를 내놓고 성문을 열어라. 그렇다면 반역의 죄는 묻지 않고 내 놈의 목숨만은 보존해주겠다. 하지만 거부한다면 내일 아침 이 성의 돌 하나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성벽 위 제이미의 귀에 닿았습니다. 제이미는 대답 대신 엘리타의 어깨를 감싸 안았던 손을 풀어 그녀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 닿는 그녀의 피부는 비단처럼 고왔으나 그 속에 흐르는 결연한 의지는 이미 강철보다 단단했습니다. 저 자의 말이 들리는가, 엘리타. 내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너를 보내줄 수 있다. 그것이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런던의 평온을 되찾는 길일지도 모르지. 엘리타는 비릿한 수금기와 피냄새가 섞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제이미의 허리춤에 걸린 단검 자루를 꽉 쥐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온이라니요. 당신이 없는 런던은 제게 숨막히는 무덤일 뿐이었어요. 에반 그레이가 탐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을 무너뜨렸다는 승리감뿐이죠. 제이미, 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당신의 포로가 아니라 이 성을 지키는 모티머의 여주인이에요. 제이미의 입가에 짧지만 강렬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는 성벽 너머 어둠을 향해 검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게일로드, 불을 밝혀라. 웨일스의 주인들이 돌아왔음을 저 오만한 잉글랜드 놈들에게 알려주어라. 제이미의 명령과 함께 성벽을 따라 거대한 화용이 깨어났습니다. 성벽 틈새로 쏟아진 뜨거운 기름과 불화살은 성벽을 기어오르던 병사들을 삼켜버렸고 비명 소리가 파도 소리를 압도하며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에반 그레이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저항의 안색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기사들을 독려했지만 제이미가 미리 매설해둔 해안가의 함정들이 폭발하며 그의 진영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엘리타는 부상당한 선원들을 돌보며 성벽 뒤편의 보급로를 지휘했습니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는 이제 검은 그을음과 핏자국으로 얼룩졌으나 병사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성주 제이미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꺾이지 않는 투지를 읽어냈습니다. 엘리타, 조심해! 성벽 한쪽이 충차의 강한 타격으로 무너져 내리며 돌가루가 엘리타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에반 그레이의 정에 기사 몇 명이 성벽 안쪽으로 침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검을 뽑아들고 엘리타를 향해 달려들었고 제이미는 멀리서 그 광경을 목격하며 포효했습니다. 두 남자의 운명이 다시 한번 한 여인의 목숨을 두고 교차하려는 찰나 엘리타는 도망치는 대신 발치에 떨어진 장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가녀린 장미가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며 자욱한 석회 가루가 시야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뿌연 먼지 구멍 사이로 에반 그레이의 문장이 새겨진 방패를 든 정의의 기사들이 악기처럼 기어올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성주의 기세를 꺾기 위해 그의 유일한 약점인 엘리타를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계집을 잡아라! 성주의 목숨보다 더 비싼 몸값이다! 기사들의 거친 함성이 엘리타의 귀전을 때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장창은 무겁고 투박했습니다. 런던의 화려한 무도회에서 부채를 쥐던 가느다란 손가락은 이제 거친 나무 자루에 쓸려 키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창끝을 낮게 내리며 숨을 골랐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을 때 엘리타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그녀의 옆구리를 스치며 드레스 자락을 찢어발겼습니다. 엘리타는 비명 대신 이를 악물고 장창의 끝으로 기사의 투구 틈새를 거치게 찔러 넣었습니다. 정교한 기술은 없었으나 살아남고자 하는 여인의 지독한 생존 본능이 담긴 일격이었습니다. 기사는 비명을 지르며 성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목격한 제이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로막던 병사 셋을 단 한 번의 회전배기로 도살하듯 처리하고 엘리타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의 망토는 이미 피에 젖어 무겁게 휘날렸고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적들의 비명소리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엘리타, 엎드려! 제이미의 천둥 같은 고함이 성벽을 진동시켰습니다. 엘리타가 바닥에 몸을 던지는 순간 제이미의 거대한 검이 그녀의 머리 위를 지나쳐 뒤따라오던 기사의 가슴팍을 꿰뚫었습니다. 제이미는 검을 뽑지도 않은 채 기사의 어깨를 움켜쥐고 성벽 밖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내 아내의 몸에 손을 대려 한 대가는 오직 죽음뿐이다. 제이미는 엘리타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등 뒤에 숨겼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엘리타의 뒷덜미를 뜨겁게 적셨습니다. 그는 이제 방어에만 급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동적인 수성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일로드, 성문을 열어라! 기병들을 소집해라! 제이미의 돌발적인 명령에 아군과 적군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수성 중인 성문을 스스로 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이미의 안개색 눈동자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광기 서린 투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에반 그레이가 직접 진두지휘하며 성문 앞에 너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놈의 목을 치고 혼란에 빠진 적진을 도륙한다. 이것이 오늘 밤 이 전쟁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다. 제이미는 엘리타의 손을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엘리타, 내가 든 그 창으로 이 성벽을 지켜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단 한 놈의 발바닥도 이 앞마당에 닿게 하지 마라. 기다릴게요. 제이미, 당신이 이성의 주인이라는 것을 온 웨일스가 알게 해주세요. 성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고 제이미를 선두로 한 웨일스의 기병대가
폭풍처럼 적진을 향해 쏟아져 나갔습니다. 엘리타는 성벽 위에서 불화살을 치켜들며 저 아래의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에반 그레이의 은색 갑옷을 매서운 눈으로 쫓기 시작했습니다. 성문이 열리는 굉음은 웨일스의 대지가 내지르는 단말마와 같았습니다. 제이미 모티머는 검은 전마에 올라타 폭풍의 핵처럼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쏟아져 나온 웨일스의 기병들은 런던의 기사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친 파도였습니다. 말발굽은 핏물 섞인 진흙을 공중으로 비산시켰고 제이미의 검은 횃불의 잔상을 가르며 적들의 목을 수확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화려한 은색 갑옷을 입고 후방에서 동료하던 에반 그레이였습니다. 모티머, 내 놈의 무모함이 결국 내 무덤을 파는구나. 에반 그레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는 런던의 검술 대회를 휩쓸었던 달인답게 제이미의 초공을 유연하게 받아내며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잘 닦인 연무장이 아니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에반의 검이 제이미의 뺨을 종이 한 장 차이로 스치며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제이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오히려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에반의 어깨를 향해 육중한 검을 내리찍었습니다. 런던의 예법은 이곳에선 통하지 않는다. 그레이, 여기는 내 영지이고 내 바다다. 그리고 저 위에서 나를 지켜보는 여인 또한 나의 아내다. 제이미의 검은 정교하지는 않았으나 그 안에는 13년의 울분과 엘리타를 향한 지독한 소유욕이 실려 있었습니다. 에반은 가드 위로 전해지는 엄청난 무게감에 팔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라고? 그녀는 내 놈이 납치한 가여운 인질일 뿐이야. 내가 그녀를 데려가 내 놈이 지은 죄악을 씻어줄 것이다. 에반은 비겁하게 말에 박차를 가해 제이미의 말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제이미의 전마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고 제이미는 진흙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기회를 잡은 에반이 말 위에서 제이미의 심장을 향해 검을 내리꽂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성벽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엘리타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옆에 있던 궁수의 활을 빼서 들었습니다. 시위를 당기는 그녀의 가느다란 팔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에반 그레이의 투구 틈새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피...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날아간 화살은 에반의 어깨 장갑을 때리며 튕겨나갔습니다. 치명상은 아니었으나 에반의 자세를 흐트러뜨리기엔 충분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틈을 제이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제이미는 땅을 박차고 솟구쳐 오르며 에반의 허벅지를 깊게 베어 넘겼습니다. 에반은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졌고 이제 두 남자는 진흙탕 속에서 짐승처럼 엉겨붙어 서로의 목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는 에반의 가슴팍에 올라타 그의 투구를 벗겨냈습니다. 드러난 에반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검 끝을 에반의 목을 대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은 성주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관계에 눌려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보아라, 그레이. 내 놈이 그토록 자랑하던 은색 갑옷이 웨이스의 진흙에 더럽혀졌다. 엘리타가 쏜 화살이 내 놈의 자존심을 꿰뚫었지.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장미가 아니다. 나의 늑대가 되었지. 제이미의 눈동자에는 처참한 승리감과 함께 엘리타를 향한 기묘한 열망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에반을 즉시 죽이는 대신 그의 옆구리에 자신의 단검을 박아 넣어 영원한 낙인을 남겼습니다. 살려두마. 런던으로 돌아가 국왕에게 전해라. 웨일스의 영주는 아직 죽지 않았고 그의 아내는 결코 그 어떤 왕실의 명으로도 뺏을 수 없다고 말이다. 적진은 지휘관을 잃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는 성벽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횃불을 든 채 자신을 기다리는 엘리타가 있었습니다. 진흙과 피로 얼룩진 남자의 얼굴에 비로소 진정한 소유의 미소가 걸렸습니다. 새벽의 여명은 낯빛 바다를 뚫고 크리케스 성에 부서진 성벽 위로 창백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전쟁의 광기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승리의 고요함과 진흙 섞인 피 냄새뿐이었습니다. 제이미는 피투성이가 된 검을 거두고 성문을 향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전신은 진흙과 적의 손을로 뒤덮여 유령처럼 보였으나 그를 맞이하기 위해 성벽을 내려온
엘리타의 눈에는 그 어떤 성자보다 찬란한 남자로 보였습니다. 엘리타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진흙투성이인 남편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이미는 자신의 더러운 갑옷이 그녀의 찢긴 드레스를 더럽힐까 주저하며 팔을 들었지만 엘리타는 그의 목을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살아 돌아왔군요. 나의 영주, 나의 남편. 제이미의 안개색 눈동자에 처음으로 투박하지만 깊은 온기가 어렸습니다. 그는 엘리타의 머리카락 속에 얼굴을 묻으며 짐승 같은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런던탑의 사슬도 에반 그레이의 칼날도 앗아가지 못한 그의 영혼이 비로소 그녀의 품 안에서 제자리를 찾은 듯했습니다. 성주 전용 침실의 화로에는 붉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상의를 탈의한 채 침대 끝에 앉아 있었고 엘리타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그의 등과 어깨에 새겨진 흉터들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수건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제이미의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타오르는 지독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엘리타는 제이미의 어깨에 깊게 팬 상처에 자신을 대신해 입었던 그 훈장 같은 흔적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런 상처를. 제이미는 번개처럼 몸을 돌려 엘리타의 손목을 낚아채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전장의 살기가 아닌 오직 한 여자를 향한 굶주린 늑대의 열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 상처는 훈장이다, 엘리타. 내가 내 아내임을, 그리고 내가 내 유일한 주인임을 증명하는 낙인이지. 런던에서 내가 쏜 화살이 내 심장을 꿰뚫었다는 걸 아나? 이제 넌 결코 나를 벗어나지 못한다. 제이미의 거친 입술이 엘리타의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더 이상 강제된 결혼의 굴레는 없었습니다. 증오와 오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진 두 사람의 열기는 성벽 밖의 찬바람을 녹여버릴 만큼 뜨거웠습니다. 침대 위에 흩어진 하얀 베일과 검은 망토는 이들이 겪어온 파란만장한 운명의 화해를 상징하듯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짧았고 진실은 여전히 잔인한 발톱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감옥. 쇠사슬에 묶인 로이나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기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바보 같은 제이미. 엘리타. 너희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에반 그레이는 패배했지만 런던에서 보낸 진짜 사자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손톱 아래에는 에반 그레이조차 알지 못했던 국왕 헨리 5세의 은밀한 인장이 찍힌 작은 서신 조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웨일스의 영주를 반역죄로 즉시 처단하고 그 영지를 왕실로 귀속시킨다는 피로 쓰인 칙령이었습니다. 성벽 너머 안개 낀 해안가 멀리서 수십 척의 대형 함선들이 돛을 올린 채 크리켓스 성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한 에반 그레이의 군대가 아닌 국왕이 직접 보낸 정규 토벌대였습니다. 제이미의 품 안에서 잠시 평온을 찾았던 엘리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의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겁고 불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수평선 너머로 하얀 유령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에반 그레이의 패잔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잉글랜드 국왕 헨리 5세의 문장인 사자와 백합이 선명하게 새겨진 거대한 전함들이었습니다. 수십 척의 함선이 반원형으로 성을 에워싸며 다가오는 광경은 마치 거대한 포식자가 먹잇감을 향해 서서히 아가리를 벌리는 듯했습니다. 성벽 위로 다시 오른 제이미의 안개색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에반 그레이와의 사투가 개인적인 원한이었다면 이제 마주한 것은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피와 그을음이 묻은 엘리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제이미의 차가운 갑옷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결국 왕께서 직접 움직이셨군요. 엘리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으나 결코 굴복하는 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평선을 가득 메운 왕의 함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꿈꿨던 짧은 안식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를. 함대 중 가장 거대한 주선에서 작은 조릅배 한 척이 성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백기를 든 전령은 성문 앞에서 말에서 내려
왕의 칙령을 목소리 높여 낭독했습니다. 전령의 목소리가 성벽을 타고 올라와 제이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죽음의 방식에 대한 강요였습니다. 제이미가 투항한다면 그는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고, 거부한다면 이성은 잿더미가 되어 엘리타와 함께 몰살당할 것이었습니다. 다시 성주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이미는 벽에 걸린 가문의 깃발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엘리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엘리타, 왕의 제안은 나쁘지 않다. 너는 서머셋 가문의 딸이고 런던으로 돌아간다면 왕은 너를 다시 귀족의 신분으로 복권해 줄 것이다. 내 목숨 하나로 너와 이 성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입 다물어요, 제이미! 엘리타가 제이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분노와 슬픔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또다시 버리려 하는군요. 런던의 화려한 감옥에서 당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평생을 시들어가라는 건가요?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사랑인가요? 당신은 나를 늑대로 만들었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연약한 장미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엘리타는 제이미의 가슴팍에 머리를 묻으며 흥겼습니다. 제이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자의 심장 깊은 곳에서 거대한 파도가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눈물은 그에게 함께 죽을 용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군대는 내일 새벽 공격을 시작할 거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다. 제이미의 목소리에 다시 어둠의 영주다운 서늘한 광기가 어렸습니다. 그는 엘리타의 턱을 들어 올려 그녀의 푸른 눈동자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함께 지옥으로 가겠나?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남아 나의 복수를 완성하겠나?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유일한 선택이다. 그때 지하 감옥에서 탈출한 로이나의 첩자 하나가 비밀 통로를 통해 왕의 함대로 향하는 작은 배를 띄웠습니다. 로이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이미가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국왕의 사령관에게 보낼 마지막 밀서에 크리케스 성의 유일한 약점, 썰물 때만 드러나는 해안 동굴의 통로를 적어 넣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제이미와 엘리타가 서로의 운명을 건 최후의 포옹을 나누는 동안 왕의 함대는 소리 없이 닻을 올리며 공격 대열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웨일스의 안개 속에서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두 연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기 위해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 크리케스 성 아래 악마의 아가리라 불리는 해안 동굴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썰물이 시작되자 바다는 서서히 물러났고 그간 파도 뒤에 숨겨져 있던 축축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은 성주인 제이미조차 가장 신뢰하는 가솔들에게만 공유했던 비밀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로이나의 지독한 증오가 담긴 밀서는 왕의 군대에게 이 성의 심장부로 향하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쥐어주었습니다. 왕의 정예 보병대, 왕실의 사냥개들은 소리 없이 동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횃불 대신 차가운 강철검이 들려 있었고 물에 젖은 가죽 장화는 바닥을 핥으며 성 하층부의 비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성벽 위에서 바다를 응시하던 게일로드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바다는 평소보다 조용했으나 동굴 입구 근처에서 명멸하는 아주 미세한 금속의 반사를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주인님, 아래쪽입니다. 동굴 통로가 뚫렸습니다. 게일로드의 외침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성주실에서 엘리타와 최후의 작전을 논의하던 제이미는 번개처럼 검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경악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그곳은 외부인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로이나! 내 놈이 결국 성 전체를 제물로 바쳤구나! 제이미는 엘리타를 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엘리타, 너는 내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가라! 아래쪽은 내가 직접 막는다! 만약 내가 한 시즌 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침대 밑의 비밀 장치를 당겨 바다로 연결된 탈출로를 이용해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지만 엘리타는 제이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 묻은 식은땀이 제이미의 손등을 젖혔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죽으면 나도 이곳에서 죽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건 지긋지긋해요. 내가 성벽 위 궁수들을 지휘하며 입구를 막는 자들의 주의를 끌 테니 당신은 하층부를 청소하세요. 우리는 함께 이 성의 주인이 되었으니 끝도 함께해야 합니다. 제이미는 엘리타의 결연한 눈빛을 확인하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로 같은 성하부 통로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마주친 것은 이미 통로 중간까지 치고 올라온 왕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좁은 복도는 순식간에 피비린내 진동하는 도살장으로 변했습니다. 제이미의 검은 벽면에 부딪혀 불꽃을 튀기며 적들의 목을 뱉습니다. 횃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오직 살기 어린 감각만으로 적을 베어 넘기는 그의 모습은 말 그대로 어둠 속에서 태어난 영주 그 자체였습니다. 내 놈들이 이곳을 지나가려면 내 시체를 먼저 넘어야 할 것이다. 제이미의 검이 휘둘러질 때마다 좁은 통로는 적들의 사체로 메워졌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끝이 없었습니다. 왕의 사령관은 로이나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 통로에 모든 화력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한편 성벽 위로 달려간 엘리타는 궁수들을 독려하며 해안가에 대기 중인 왕의 보트들을 향해 불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하늘을 가른 불꽃들은 안개 낀 바다 위를 붉게 수놓았습니다. 엘리타는 화살을 직접 매기며 동굴 입구로 계속해서 밀려 들어가는 병사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멈추지 마라. 저들이 성 안으로 한 발자국도 더 들여놓지 못하게 해라. 엘리타의 드레스 자락은 반바람에 거칠게 휘날렸고 그녀의 얼굴은 횃불 빛을 받아 장엄하게 빛났습니다. 적들은 성벽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 세례에 당황하며 해안가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나 승부의 저울추는 잔인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지하 통로의 끝, 성 앞마당과 연결된 육중한 철문이 적들의 도끼질에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는 수십 명의 적에게 둘러싸여 어깨와 허벅지에 자상을 입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철문이 마침내 비명소리를 지르며 떨어져 나갔고 왕의 사령관이 이끄는 중장부병들이 성 앞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성벽 위에서 이를 목격한 엘리타의 비명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제이미! 앞마당 한가운데서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제이미, 그리고 그를 포위한 채 다가오는 왕의 군대. 엘리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성벽 계단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이미가 주었던 단검이 서슬퍼런 빛을 매며 쥐어져 있었습니다. 성 앞마당은 이미 비명과 살기로 가득 찬 도가니였습니다. 제이미는 무너진 석조 기둥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깨와 허벅지에서 흐른 피가 가죽 갑옷을 검게 적셨고 그의 눈앞은 쏟아지는 땀과 피로 휘태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에워싼 수십 명의 중장보병들을 노려보는 안개색 눈동자만은 여전히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모티머, 여기까지다.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한 학살일 뿐이다. 왕실 보병대의 사령관 서고드인이 피 묻은 검을 치켜들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제이미의 목을 쳐 국왕에게 바칠 생각에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가 검을 내리치려던 찰나 성벽 계단을 가로질러 한 여인이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멈추세요. 엘리타였습니다. 찢겨나간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뛰어든 그녀는 제이미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이미의 단검이 들려 있었고 그 끝은 자신의 목줄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온다면 왕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서머셋의 고귀한 인질은 차가운 시체가 되어 당신들 앞에 놓일 것입니다. 내 남편을 건드린다면 나 또한 살아서 런던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엘리타의 눈에는 지독한 광기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사령관 고드인은 예상치 못한 엘리타의 강경한 태도에 주춤하며 검을 멈췄습니다. 제이미는 신음하며 엘리타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엘리타, 도망치라고 했잖아. 아니요, 제이미. 우리는 함께 지옥으로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엘리타는 제이미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앞을 막아선 병사들을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전장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고 타오르는 횃불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벽 밖 왕의 함대가 정박해 있는 해안가 쪽에서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거대한 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잉글랜드의 나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웨일스의 깊은 산맥에서나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켈트의 붉은 용의 뿔나팔 소리였습니다. 성 앞마당의 병사들이 당황하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감시하던 게일로드의 고함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주인님, 바다입니다. 바다 쪽에서 정체불명의 함대들이 왕의 함대 뒤를 덮치고 있습니다. 저 깃발은 북부의 여음에도 가문의 깃발입니다. 제이미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매독 가문은 그의 아버지 때부터 앙숙이었던 북웨일스의 강력한 영주였습니다. 그들이 왜 이 위험한 반역의 전장에 나타난 것인가? 해안가 안개 속에서 수십 척의 작은 쾌속선들이 왕의 대형 함선들 사이를 누비며 불화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잉글랜드의 함선들은 덩치가 커 좁은 연안에서 기동력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타올랐습니다. 동시에 성의 뒤편 험준한 절벽을 타고 수백 명의 웨일스 산악병들이 귀신처럼 나타나 성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국왕의 군대도 제이미의 부하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웨일스의 땅에 발을 들인 잉글랜드 놈들을 몰아내자는 하나의 명분 아래 뭉친 웨일스의 숨은 맹주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매독 가문이 우리와 손을 잡을 리가 없는데. 제이미가 당황해하는 사이 앞마당으로 뛰어들어온 한 사내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거대한 도끼를 든 노전사 매독 영주의 동생인 오웨인이었습니다. 그는 제이미를 희끗 보더니 껄껄 웃으며 도끼를 휘둘러 제이미를 포위했던 왕의 병사 둘의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모티머, 내 놈이 미워서 죽이고 싶긴 하지만 저 가식적인 런던 놈들이 우리 웨일스의 성주를 끌고 가는 꼴은 차마 눈뜨고 못 보겠더군. 일단 저 놈들부터 정리하고 내 놈과의 원한은 나중에 청산하도록 하지. 새로운 세력의 난입으로 앞마당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왕의 군대는 양쪽에서 협공을 받으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는 엘리타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엘리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의외의 구원이 그들을 살릴 동아줄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함정이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이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검을 쥔 엘리타의 옆얼굴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신이 보낸 구원이든 악마가 보낸 시연이든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엘리타와 함께 이 성을 피로 지켜내겠노라고. 성벽 밖 해안가에는 불타는 왕의 함선들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크리켓스 성의 앞마당에는 웨일스의 늑대들과 산악병들의 함성이 뒤섞여 밤하늘을 진동시켰습니다. 성 앞마당의 공기는 이제 산소가 아닌 피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웨인이 휘두르는 거대한 도끼가 공기를 가를 때마다 국왕의 보령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그가 내뱉는 거친 웨일스어 욕설은 전장의 소음보다 더 자극적으로 귓전을 때렸습니다. 제이미는 엘리타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렸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고 부러진 검 자루를 다시 고쳐 쥐었습니다. 그의 안개색 눈동자에는 지독한 통증을 누르는 서늘한 이성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웨인, 내 놈이 내 성을 탐내서 온 게 아니길 빌겠다. 하! 내 놈의 그 낡아 빠진 성 따위 관심 없다. 모티머! 오웨인은 날아오는 화살을 방패로 쳐내며 포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땅의 영주가 잉글랜드 놈들에게 개처럼 끌려가는 꼴은 웨일스의 수치지. 일단 저 사자 놈들의 이빨부터 뽑아버리고 나서 내 놈의 목을 칠지 말지 결정하겠다. 서 고드인 사령관은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과 뒤편에서 몰려오는 웨일스 산악병들의 협공은 무적이라 자부하던 왕실 근위대조차 감당하기 힘든 파도였습니다. 후퇴하라. 해안으로 물러나 함대로 복귀해야 한다. 고드인의 다급한 명령과 함께 왕의 군대는 전열을 흩트리며 동굴 통로와 성문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갈 바다는 이미 제이미의 바다늑대들과 매독 가문의 쾌속선들이 놓은 불길로 거대한 화염에 늪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타는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며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런던의 무도회장에서 보았던 권위와 예법은
이곳에선 한낱 종이 조각보다 못했습니다. 오직 날것의 폭력과 땅을 향한 지독한 집념만이 지배하는 웨일스의 밤이었습니다. 도망치는 병사들 틈에서 누더기 망토를 뒤집어 쓰고 성 밖으로 빠져나가려던 그림자 하나가 제이미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로이나의 명령을 받고 성문을 열어주었던 배신자였습니다. 제이미는 부상당한 다리를 끌며 번개처럼 달려가 그의 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내 놈이 판 것은 내 목숨뿐만이 아니라 이 성에 사는 모든 가솔의 목숨이었다. 제이미의 목소리는 지하 감옥의 냉기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배신자가 자비를 구하려 입을 벌리기도 전에 제이미의 단검이 그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엘리타는 그 잔인한 광경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에 피를 묻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마침내 성 앞마당의 적들이 정리되고 숨막히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다에서는 여전히 왕의 함선들이 타오르며 붉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성벽에는 잉글랜드의 사자 깃발 대신 찢겨진 웨일스의 용 깃발이 위태롭게 펄럭였습니다. 오웨이는 피 묻은 도끼를 어깨에 걸치고 제이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로 수백 명의 산악병이 늑대 같은 눈빛으로 제이미와 엘리타를 주시했습니다. 이제 어쩔 텐가, 모티머. 왕의 안배는 반파되었지만 런던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 더 큰 사자가 올 거다. 내 놈의 그 가냘픈 아내를 지키기 위해 웨일스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 셈인가? 제이미는 엘리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오웨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왕이 온다면 왕과 싸울 것이고 신이 온다면 신과 싸울 것이다. 엘리타는 내 아내고 이 성은 내 영토다. 그 누구도, 심지어 매독 가문의 여우들도 내 허락 없이는 이 땅의 돌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오웨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엘리타를 희끗 보더니 낮게 읊조렸습니다. 터머셋의 장미라더니 꽤나 독한 가시를 가졌군. 좋아, 일단 오늘은 술이나 마시자고.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 형님 매독 영주가 원하는 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다. 그가 원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지. 오웨인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연회장으로 향하자 엘리타는 뒤로서 긴장이 풀린 듯 제이미의 품에 쓰러지듯 기대었습니다. 제이미는 그녀를 꽉 안으며 타오르는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승리했지만 그것은 더 큰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서재와 함께 3부작 중 2편에 긴 여정을 달려와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인연으로 묶였던 제이미와 엘리타.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한 칼날이 아닌 서로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로 결심하고 지켜냅니다. 그러나 앞으로 몰고 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성지하에 잠든 모티머 가문의 진실은 어떤 피해 대가를 요구하게 될까요? 이어지는 마지막 3편에서는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전율의 순간과 두 연인의 마지막 선택이 공개됩니다. 꿈꾸는 서재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제이미와 엘리타의 마지막 길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서재의 등불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 뜨겁고 처절한 3부작의 마지막 편 첫 페이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지혜와 감성이 머무는 곳, 꿈꾸는 서재였습니다.